실제로 우리나라의 이제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율이 얼마 되는지 아세요? 50% 이상이 됩니다. 거의 다. 반 이상이 지금 아파트에 살고 계시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는 아파트 언제 어떻게 생겼을까요? 영국의 산업혁명 이후로 좀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당시 이제 산업화로 해가지고 이제 신흥 공업 도시들이 이제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를 찾으러 이제 노동자들이 도심으로 많이 몰리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 문제를 이제 해소하려고 공동 주택을 지어서 이제 뭐 싼 값에 이제 공급을 해야 되겠죠. 아파트의 시조가 되는 영국의 이제 적층주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가 이제 공업도시에 이제 대량으로 많이 이제 공급이 되는데 싼 값에 이제 공급을 하다 보니까 시설은 굉장히 열악할 수밖에 없었겠죠. 침실에 뭐 거실이나 뭐 식당이나 주방이나 이렇게 뭉뚱그려서 있는 곳이 하나 있었고 또 화장실이나 세탁실은 뭐 가구마다 있는 게 아니고 좀 밖에 몇 가구들이 이제 공유를 해서 쓸 수 있게 했고요. 우물은 뭐 공동으로 이제 사용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근대 아파트의 이제 초기 유형이 이제 등장하게 됐는데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적 의미의 고층 아파트 개념이 처음으로 이제 적용된 건물이 프랑스의 마르세유라고 하는 곳에 유니테 나비타시옹이라고 하는 그 아파트가 이제 탄생을 합니다. 오, 예쁜데? 우와. 1952년에 만들어진 건물입니다. 근데 뭐 지금 보더라도 뭐 어떠세요? 약간 부티크 호텔, 오. 이태원에 비슷하게 생긴 거 있거든요. 네. 약간 그런 느낌 좀 있네요. 세련돼 보이는데요. 그렇죠. 지금으로부터 뭐 한 70여 년 전에 이제 지어진 집인데도 불구하고 뭐 손색이 없습니다. 지금으로 보더라도요. 자, 이 유니테 타비타시옹은 20세기 그 현대 건축의 거장이 있습니다. 르 꼬르부지에라고 하는 건축가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설계를 했고, 자 지금 보시는 건물들이 이 꼬르부지에가 설계한 현대 건축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이런 건물 이전은 다 우리가 보는 유럽의 클래식한 건물들이었습니다. 유럽의 클래식 건축에서 현대 건축으로 넘어오는 큰 획을 그은 아주 위대한 건축가이십니다. 자, 그가 이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그 아주 부족한 그 주거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 유니테 타비타시옹을 이제 설계를 했지 않습니까? 12층짜리 건물입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있었고요. 총 이제 337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서민용 이제 공동 주택입니다. 1인 가구부터 6인 가구까지를 가족 형태가 이제 다르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걸 고려해서 주거 공간을 23가지 타입을 만들었습니다. 저게 다 한 아파트에 들어있는 구조들이 지금 보시는 타입들이 이게 뭐 23가지 타입 중에서 이제 몇 가지 타입입니다. 이걸 이제 조합해가지고 가구 인수에 따르게 다르게 그 아파트들을 이제 설계를 했었죠. 그래서 지금 아파트도 이렇게 뭐 타입 수가 많은 아파트는 없죠. 네. 또 각각의 집들은 면적을 이제 최대한 좀 활용하면서도 또 통풍이 잘 되게 하려고 아파트의 단면 형태를 니은자 기역자를 이렇게 상하로 복층으로 맞물리게 하면 이제 복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그 복층으로 되어진 집은 이제 천장고가 이제 높게 되죠. 천장이 낮은 지하실이나 뭐 이런 데 들어갔을 때 하고 또 천장이 높은 교회나 성당 같은 데 들어갔을 적에 뭐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층고가 높으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네네. 답답한 게 없고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갇혀 있다는 느낌이 없더라고요. 네네. 근데 지하실 같은 데 가면 이게 답답하긴 한데 네네. 한편으로는 좀 안정감이나 이렇게 아늑한 느낌은 또 있긴 그렇죠. 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그 심리학에서 천장 높이에 따라서 네네. 잘할 수 있는 일과 못하는 일이 서로 나뉜다라는 연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아, 그래요? 하는 일이 나눠질 수가 네, 있다. 네. 공간에 그래서 따라서. 특히 낮은 공간, 천장이 낮은 네네. 공간에서는 숨고 도피하고 안전해지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집중력을 요하는 일이 잘 되고요. 아하. 네, 아하. 꼼꼼한 일. 네네네. 근데 천장이 높은 공간에서는 기본적으로 사냥하고 확장하는 일이 잘 돼서 현대사회에 오면 창조적인 일 이런 거 할 때 잘 된다 그래서 그렇군요. 천장이 낮은 공간에서 회의를 하면 브레인스토밍은 안 되고 브레인에서 스톰만 일어난다. 자, 그뿐만 아니라 이제 유니테 타비타시옹은 또 여러 커뮤니티 시설을 통해서 이제 거주민들이 편리하게 생활하게 하는 데 많이 초점을 뒀습니다.
웬만하면 여기 살면은 밖을 나갈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거기에 뭐 식료품점, 카페, 뭐 미용실, 꽃집 등이 다 이 한 건물에 들어가 있어요. 이런 편의 시설들이요. 주상복합 아파트의 개념입니다. 아, 진짜 호텔 같아. 호텔도 있어요. 진짜 호텔이었어. 방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부티크 호텔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가시면은 부티크 호텔을 살 수 있고요. 너무 좋다. 그다음에 이게 옥상이에요. 옥상에 수영장이 있고 생각도 또 못한 정도. 정원도 있고 진짜 예쁘게 만들었다. 되게 요즘 스타일. 네. 그죠? 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유치원이 있습니다. 오, 뭐야? 유치원을 옥상에 놔뒀고 사실은 이 유치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치원이 벌써 유아교육에 중요하다는 걸 그때 아는 겁니다. 그래서 밖에 두지 않고 전망 제일 좋은 옥상에 지금 올려놨어요. 그럼 옥상에 올라가면 주민들이 거기서 다 만날 거 아니에요. 정원도 있고. 그럼 거기서 뭐가 돼요? 원활하게 소통이 되죠. 그러면 또 뭐가 좋아지겠어요? 공동체가 아주 잘 형성될 수 있는 이 도시를 아주 작게 축약한 건물이 이 유니떼 따비타성입니다. 그러니까 당시로는 굉장히 혁신적인 건물이죠. 뭐 지금으로 보더라도 그런 아주 중요한 생각들을 이 르꼬르부지에는 이미 하고 이 건물을 이제 설계를 하신 겁니다. 그 르꼬르부지에가 이제 노년에 그의 건축 철학에 집약된 집에서 머물다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어떤 집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까지 이분이 설계한 뭐 작품들을 보셨지만은 되게 반듯할 것 같아요. 반듯할 것 같다. 네. 아, 반듯합니다. 어? 반듯합니다. 네. 컸을까요? 작았을까요? 작았을 거. 컸을 것 같은데. 컸을 것 같아요. 네. 네. 예쁘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4평짜리 오두막입니다. 저게 작은 게 아니라 좁은 거 아닌가요? 저 지하에 혹시 큰 뭐 이렇게 그러니까 벙커가 있는 거 아닌가요? 지하는 없고요. 아이언맨처럼. 지하는 없고 저기 좀 가서 내려다 보면은 그 넓은 바다가 있습니다. 그 넓은 바다가. 그러니까 뭐 이분도 이런 거 아닐까요? 뭐 자연이 다 내 거죠, 내 집이죠. 저렇게 작은 오두막을 작은 궁전이라고 부르면서 두 부부가 저기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사람을 이롭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집이란 무엇인가라는 답을 자기한테 던지고 그 해답을 저는 바로 이 집에서 찾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요즘 들어서 느낀 거는 태어나자마자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한 네네. 6년, 7년 동안 외할머니가 이제 그 되게 작은 집에서 저를 키워주셨는데 네네. 그때 진짜 되게 행복했거든요. 지금 연락 못하는 막 삼촌들, 이모들 막 그때 한 방에 막 모여가지고 싸움도 거기서 하고 웃는 것도 거기서 다 같이 웃고 밥도 다 같이 먹고 좁아 죽겠는데 여름에 더워도 그때가 너무 행복했는데. 큰 집에 살면은 우선 소통이 잘 안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요새는 뭐 가족 구성원 수가 점점 줄어드는데 큰 집에 살면은 어디 방에 있는지 몰라요. 작은 방에 있으면은 항상 이렇게 부딪히잖아요. 마주보게 되고. 그죠? 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소통의 행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르꼬르부지에는 그거를 아는 거죠. 그걸 마지막으로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이분은 집은 그냥 살기 위한 기계다. 단지 사람이 편히 쓰기 위한 기계니까 구태여 뭐 넓거나 화려할 필요가 없고 이렇게 소박한 4평 정도면은 삶이 충분하다는 것을 이분은 깨닫게 우리한테 해주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건축가는 보통 뭐 건물만 짓는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도시계획을 이제 제안하기도 합니다. 20세기 초에 이제 당시 그 파리를 비롯한 모든 그 유럽의 대도시들이 모두 다 이제 중세 때 건물을 사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도시의 인구 밀도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이제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도시계획들이 이제 뭐 하나 둘 나오게 되죠. 근데 그중 하나가 1925년경에 역시 또 우리 위대한 건축가인 르꼬르부지에가 제안한 파리의 새로운 무아쟁 도시계획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자, 이제 그림해 보시죠. 이게 파리의 이제 재생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파리를 건물들을 다 허물고 이렇게 지어서 한 300만 명을 수용하고자 했습니다. 이 대지의 95% 정도를 다 그냥 녹지로 만드는 겁니다. 기존 건물 헐고 60층짜리 뭐 십자가로 된 아파트를 한 뭐 18동 정도 세워서 주민들 다 수용을 하고 차는 다 지하로 다닙니다. 그죠? 오, 이게 뭐 대단한 혁신적인 제안이었습니다.
또 혁신적인 것은 고층 빌딩 이렇게 사이에다가 중앙역도 두고 그 중앙역에 비행기를 이착륙하게 만들겠다는 생각도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행기 대신에 지금 뭐 쓰죠 우리? 드론 쓰잖아요. UAM이라고 하는 Urban Air Mobility라고 하는 도심 공항을 왔다 갔다 하는 운송 수단을 우리가 지금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1925년경으로 되어 있으니까 뭐 한 100년 전쯤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그림이나 사진 보시면 뭐 지금이나 역시 좀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역시 아주 앞을 내다보는 그런 훌륭한 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도시계획은 이제 채택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유럽인들은 이제 도시가 뭐 이런 식으로 완전히 뭐 새롭게 뒤집혀지는 거를 이제 원치 않았죠. 그리고 당시 뭐 파리는 뭐 르꼬르부지에의 제안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은 뭐 사실 이후 많은 도시들이 이와 같은 형태로 지어졌습니다. 어떤 도시들을 제안하는지 한번 좀 뭐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우와. 환상적이죠. 영화인데. 저렇게 수직적으로 올라가는 수직 버티컬 시티라고 합니다. 뭐 이런 도시도 제안을 하고 있고요. 물 위에 떠 있는 뭐 플로팅 시티, 뭐 수상 도시도 있고요. 또 다른 그림은 걸어 다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워킹 시티라고 합니다. 이런 그 아주 환상적인 제안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뭐 우리 느꼈다시피 아직은 우리의 삶하고는 좀 실질적으로는 좀 거리가 있다고 느껴지겠죠. 근데 모르죠. 100년 뒤에는 지금 생길지도 모르죠. 꼬르부지에도 100년 전에 꼬르부지에도 100년 전에 이런 우리의 현대적인 도시를 제안했었으니까요. 섞일 것 같아. 자, 그런데 최근에 여러분들 굉장히 획기적인 그 도시 계획을 아마 미디어를 통해서 아마 접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최근에 추진하는 미래형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입니다. 네옴시티라고 아마 다들 좀 들어보셨죠? 이게 진짜 뭐 실현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토니 아저씨 갸우뚱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이거는 우리가 좀 뭔가 만화에서 많이 봤던 그런 굉장히 좀 미래적인 도시의 이미지잖아요. 그래서 상상은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실현이 지금 가능한 기술이 있는가라는 좀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네. 뭐 저도 이렇게 보니까 어디 게임에 나오는 도시 같은 환상 도시 같은 느낌이 있는데요. 뭐 실제 가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이미 뭐 몇몇 그 국내 기업이 뭐 일부 뭐 시작하는 사업 수주도 했다고 얘기를 듣고요. 그래서 이제 연내 아마 착공도 시작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아주 야심차게 뭐 2025년에 뭐 1차 완공을 한다는데 어디까지 완공할지 잘 모르겠지만은요. 근데 이 중에서 저한테는 제일 관심이 있는 그 프로젝트가 직선 도시입니다. 더 라인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사막입니다. 우리 사우디아라비아의 사막이고요. 저런 도시들을 다 모아가지고 직선으로 쫙 누리겠다는 그런 야심찬 프로젝트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보신 게 이제 더 라인의 이제 계획안입니다. 뭐 도시라고 하기엔 정말 좀 독특한 외관 또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우선 그 더 라인이라고 한 이유가요. 뭐 길게 직선으로 되어 있기도 하지만은 길이가요 170km입니다. 그 사막을 170km를 뻗어나갑니다. 우리나라로 비하면은 서울에서 강릉까지 가야 됩니다. 그 생각을 해보세요. 서울에서 강릉까지 뻗어져 있는 건물로 만들어진 이제 그 도시가 되는데요. 그럼 170km 길이는 그렇고 높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저는 제가 알기로는 저기 제1롯데타워 높이로 맞습니다. 쭉 세운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엄청 높구나. 높이가요 500m입니다. 500m면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게 지금 롯데 그 잠실 타워거든요. 네. 그게 한 555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높이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얼마인지 아세요? 380m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500m 되는 초고층 빌딩을 다 연결을 해서 장벽을 쌓아가지고 저쪽 강릉까지 끌고 가는 그런 그 도시 계획입니다. 또 이 안에 수용하는 인구가 한 900만 정도 수용하겠다고 합니다. 이제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인구가 한 3,700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한 4분의 1 정도를 여기에 지금 수용을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사진을 잠깐 보셨지만 이 기다란 직선으로 된 외벽을 다 거울로 감싸는 형태입니다.
그 거울로 감싼 벽 사이에다가 여러 가지 생태적인 인공 숲이라든지 강이라든지 하는 것을 안에다 만들겠다는 굉장히 야심찬 프로젝트입니다. 뭐 저도 건축가의 한 사람으로서 좀 질투가 나죠. 저렇게 뭐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왜 나는 설계할 기회가 좀 없지 하고 부럽습니다만은 반대로 심히 좀 걱정이 됩니다. 친환경 도시를 표방한다고 했는데 과연 이게 뭐 인간과 지구를 위하는 프로젝트로 그 도시가 만들어질까요? 먼저 이 어마어마한 계획이 가능한 이유는 저것이 이제 사막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막엔 아무것도 없나요? 모래밖에 없나요? 아닙니다. 사막도 자연입니다. 생태계가 있어요. 사막 여우도 있고요. 고양이도 살고 기다란 뱀도 있습니다. 방울뱀이라고. 그런 생태계를 단절시키는 거가 될 텐데 그러면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지 우리 뭐 예측이 뭐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지금 더 라인은 저 뜨거운 사막을 말이죠. 170km 되는 그 거대한 번쩍 이는 칼로 그냥 땅을 내려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남쪽은 이제 그 거울의 반사가 될 테니까 얼마나 뜨겁겠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북쪽은 또 500m 높이의 그 건물이 있으니까 다 그림자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지구 전체의 어떤 그 기후적인 또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까 좀 심히 좀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제 이런 생각해 볼까요? 뭐 500m나 되니까요. 좀 저층에는 뭐 소득이 좀 낮은 사람이 살겠죠. 위로 올라갈수록 뭐 환경이 좋으니까 또 소득이 좀 많은 사람이 살겠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도시 간의 이제 격차도 생겨나면서 이제 갈등들이 유발될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좋은 포부로 뭐 이 프로젝트를 뭐 진행하고는 있지만은 이렇게 라인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갇혀 사는 삶이 어떨까 생각하면 조금 뭐 걱정은 됩니다.